2008년도에 개봉된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직 특수요원 출신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펼치는 그 활약상을 그린 액션 영화인데요. 딸은 친구와 함께 프랑스에 여행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난데없는 환대와 친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I think they're...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 친절한 프랑스 남자는 바로 인신매매 조직원이었고 딸과 친구는 보신 바와 같이 그들에게 납치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은 아버지는 딸의 친구를 먼저 찾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약에 중독되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수처녀가 아닌 관계로 높은 값어치를 받아낼 수 없기에 일반 상품으로 취급받아 마약과 매춘에 마구잡이로 노출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며 상품 취급을 하였을까요? 영화에서 그려진 인신매매 단체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들만의 은밀한 경매장에 세우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매에 붙여 판매를 하였던 것이었죠. 주인공의 딸은 순결을 지킨 수처녀여서 그 상품의 가치가 매우 높아 고관 대적들의 경매에 오르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사랑하는 딸을 무사히 찾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자를 납치하여 그들만의 무대에 세우고 경매를 통해 성노예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섬뜩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성노예 인신매매 이야기가 감독의 상상 속에 오직 영화에서만 그려지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십니까? 2017년 7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고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성노예 인신매매 사건과 그 속에 숨겨진 뭔가 냄새가 나는 그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 20살이 된 클로이 아이린은 요염한 몸매를 자랑하는 영국의 전도 유망한 모델입니다. 그녀는 모델이란 직업에 걸맞게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로 화보 촬영을 위해 7월 10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여독을 풀고 도착 다음 날 촬영을 위해 밀라노 중앙역 근처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2명의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위험한 거래를 계획 중이었던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허울 좋은 화보 촬영은 단지 납치범들의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그 남성들은 다짜고짜 아이린을 힘으로 제압하더니 마취제인 케타민 주사를 투여한 후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린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남성이 내 뒤에서 한 손으로 나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다른 남성이 내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재현한 납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린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입은 테이프로 막은 채
미리 준비했던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차 트렁크에 실은 뒤 어디론가 차를 몰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납치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라노에서 약 193km 떨어진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 근방의 작은 시골 농장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 테이큰에 나왔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실행되어졌습니다. 일단은 아이린이 소속된 모델 에이전시에 27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4억 원 가량의 몸값을 요구했으며, 양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납치범들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열고 30만 유로, 역시나 우리나라 돈 4억 원에 아이린을 성노예로 판다는 글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상반신이 벗겨진 채 묶여있는 아이린의 사진과 함께 미국 출신, 파리에서 납치, 47kg,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린의 출신과 납치 장소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이런 온라인 경매는 철저한 보안 속에 확인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대범하고도 치밀한 납치극을 펼치고 거기다가 이런 온라인 경매 사이트까지 운영하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납치범들은 블랙 데스 그룹이라고 불리는 불법 조직이며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크웹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심층 웹이라고 합니다. 그 추적이 쉽지 않기에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이렇게도 그 악명이 자자하기에 이탈리아 경찰 역시 꾸준히 그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는데요. 2년 전쯤 유럽 사법경찰인 유로폴이 다크웹인 블랙데스를 추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며 추적한 조직원의 집에서 블랙데스는 1994년도에 만들어졌으며 폭발, 마약, 인신매매, 무기 거래 등을 할 수 있다는 소개 팜플렛까지 발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린의 증언 역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납치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인신매매와 마약, 무기 거래 등으로 1,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162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범인들이 자신에게 자랑했다는 그 진술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서 납치 여성들은 대부분 아랍 국가들로 향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경매에 성공했으며 성노예로 낙찰받은 여성이 지루하고 질리게 되면 지인들에게 그 여성을 선물로 준다. 하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키우는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다. 이렇게 밝혀 현재 유럽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있어야만 공급이 시행되는 거겠죠. 검은 황금, 석유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아랍 지역의 부호들이 이런 성노예 경매의 주요 고객이 되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서 그들만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린은요, 다른 여성들처럼 성노예로 낙찰되어 어디론가 팔려간 게 아니라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7월 18일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극적이라고 말하기보단 독특한 이유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린이 아기 엄마였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납치범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에겐 2살짜리 아이가 있다,
우리의 규칙은 아기를 가진 여성은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밀라노 영국 대사관 인근에 아이린을 풀어주게 되면서 그녀는 지옥 같은 납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테이큰에서는 수처녀가 아닌 여성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그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거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녀를 풀어준 것이라 범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복 중이었던 경찰들에게 아이린을 풀어주기 위해 동행을 했던 그 범인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영국에 살고 있던 폴란드 국적의 루카스 헤르바라는 30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정황이 체포된 헤르바가 진술한 내용이었고, 또한 그의 집을 수색하여 성노예로 경매에 팔린 다른 3명의 여성들의 증거를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팔아버리는 블랙데스라는 충격적인 범죄 조직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전 유럽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모론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블랙데스 납치범들과 납치를 당한 클로이 아이린 사이에 공모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인질과 납치범 모두 처음 이틀 동안은 경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무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아이린과 주범 헤르바는 구면이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도 헤르바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한 촬영 이벤트에 아이린이 참여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이 그녀를 납치했다는 건데 뭔가 찜찜하긴 하죠. 또한 납치 기간 동안 아이린은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범인 헤르바와 한 침대에서 잤지만 성적인 요구나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헤르바는 자신이 속한 이 블랙데스는 인질 여성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말했다곤 하지만 이건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납치 이틀째부터는 아이린의 수갑도 풀어주고 속옷도 사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며 게다가 둘은 함께 신발 쇼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납치 도중 그 정신이 없는 과정에서 아이린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되었기에 함께 신발을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찰 역시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납치범과 신발 쇼핑을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납치범 헤르바는 아이린을 직접 밀라노의 영국 대사관 근처에 데려가 풀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경찰들이 급습하자 아이린은 헤르바를 휴대폰을 빌려준 행인이라고 말했다가 돌연 그가 납치범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납치를 당한 아이린이 그 일주여일의 시간 동안 범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동조되는 스톡홀름 신드롬을 앓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관심과 이슈를 끌기 위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봐야 할까요? 잡힌 헤르바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는 등 극도의 거짓말을 즐기는 허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납치 이틀 뒤에도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러시아 마피아에 납치된 영국 여성 모델, 이런 제목의 이메일과 아이린의 억류된 사진을 함께 보냈으며 이 이야기를 팔려고 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납치 여성들을 성노예로 팔기 위한 블랙데스의 조직원이었다면
이보다는 조신한 모습을 보여야 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러시아 마피아라고 포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경찰은 헤르바가 일부러 자신이 체포되길 바랬던 것 같다고 밝히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기에 이런 인신매매, 성노예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관심 종자들의 조작극이었을까요? 이 사진들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속의 모습은 바로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10월 1일 영국 코널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여성들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던 마약 갱단의 지하 소굴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극악무도한 범행은 납치당했던 게리 존스가 몰래 지하 감옥을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갱단 5명 모두 감금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하나같이 보통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로 성적 유의를 즐기는 가해자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이들은 납치한 여성을 사슬로 묶어놓은 뒤 의자나 침대에서 수차례 번갈아 가며 성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쪼그려 앉아있기도 어려운 작은 철장에 사람을 감금시킨 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즐기는 모습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린 납치 사건, 성노예 인신매매 사건이 진실일 수도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뒤에 말씀드린 이 갱단에 성폭행을 가하던 지하 감옥처럼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납치 기간 동안 아이린은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범인 헤르바와 한 침대에서 잤지만 성적인 요구나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헤르바는 자신이 속한 이 블랙데스는 인질 여성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말했다곤 하지만 이건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납치 이틀째부터는 아이린의 수갑도 풀어주고 속옷도 사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며 게다가 둘은 함께 신발 쇼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납치 도중 그 정신이 없는 과정에서 아이린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되었기에 함께 신발을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찰 역시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납치범과 신발 쇼핑을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납치범 헤르바는 아이린을 직접 밀라노의 영국 대사관 근처에 데려가 풀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경찰들이 급습하자 아이린은 헤르바를 휴대폰을 빌려준 행인이라고 말했다가 돌연 그가 납치범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납치를 당한 아이린이 그 일주여일의 시간 동안 범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동조되는 스톡홀름 신드롬을 앓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관심과 이슈를 끌기 위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봐야 할까요? 잡힌 헤르바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는 등 극도의 거짓말을 즐기는 허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납치 이틀 뒤에도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러시아 마피아에 납치된 영국 여성 모델
이런 제목의 이메일과 아이린의 억류된 사진을 함께 보냈으며 이 이야기를 팔려고 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납치 여성들을 성노예로 팔기 위한 블랙데스의 조직원이었다면 이보다는 조신한 모습을 보여야 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러시아 마피아라고 포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경찰은 헤르바가 일부러 자신이 체포되길 바랬던 것 같다고 밝히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기에 이런 인신매매, 성노예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린은요, 다른 여성들처럼 성노예로 낙찰되어 어디론가 팔려간 게 아니라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7월 18일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극적이라고 말하기보단 독특한 이유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린이 아기 엄마였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납치범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에겐 2살짜리 아이가 있다. 우리의 규칙은 아기를 가진 여성은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밀라노 영국 대사관 인근에 아이린을 풀어주게 되면서 그녀는 지옥 같은 납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테이큰에서는 수처녀가 아닌 여성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그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거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녀를 풀어준 것이라 범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복 중이었던 경찰들에게 아이린을 풀어주기 위해 동행을 했던 그 범인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영국에 살고 있던 폴란드 국적의 루카스 헤르바라는 30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정황이 체포된 헤르바가 진술한 내용이었고, 또한 그의 집을 수색하여 성노예로 경매에 팔린 다른 3명의 여성들의 증거를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팔아버리는 블랙데스라는 충격적인 범죄 조직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전 유럽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모론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블랙데스 납치범들과 납치를 당한 클로이 아이린 사이에 공모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인질과 납치범 모두 처음 이틀 동안은 경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무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아이린과 주범 헤르바는 구면이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도 헤르바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한 촬영 이벤트에 아이린이 참여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이 그녀를 납치했다는 건데 뭔가 찜찜하긴 하죠. (2008년도에) 개봉된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직 특수요원 출신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펼치는 그 활약상을 그린 액션 영화인데요. 딸은 친구와 함께 프랑스에 여행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난데없는 환대와 친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I think they're...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 친절한 프랑스 남자는 바로 인신매매 조직원이었고, 딸과 친구는 보신 바와 같이 그들에게 납치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은 아버지는 딸의 친구를 먼저 찾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약에 중독되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수처녀가 아닌 관계로 높은 값어치를 받아낼 수 없기에 일반 상품으로 취급받아 마약과 매춘에 마구잡이로 노출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며 상품 취급을 하였을까요? 영화에서 그려진 인신매매 단체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들만의 은밀한 경매장에 세우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매에 붙여 판매를 하였던 것이었죠. 주인공의 딸은 순결을 지킨 수처녀여서 그 상품의 가치가 매우 높아 고관 대적들의 경매에 오르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사랑하는 딸을 무사히 찾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자를 납치하여 그들만의 무대에 세우고 경매를 통해 성노예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섬뜩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성노예 인신매매 이야기가 감독의 상상 속에 오직 영화에서만 그려지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십니까? 2017년 7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고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성노예 인신매매 사건과 그 속에 숨겨진 뭔가 냄새가 나는 그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 20살이 된 클로이 아이린은 요염한 몸매를 자랑하는 영국의 전도 유망한 모델입니다. 그녀는 모델이란 직업에 걸맞게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로 화보 촬영을 위해 7월 10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여독을 풀고 도착 다음 날, 촬영을 위해 밀라노 중앙역 근처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2명의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위험한 거래를 계획 중이었던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허울 좋은 화보 촬영은 단지 납치범들의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그 남성들은 다짜고짜 아이린을 힘으로 제압하더니 마취제인 케타민 주사를 투여한 후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린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남성이 내 뒤에서 한 손으로 나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다른 남성이 내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재현한 납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린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입은 테이프로 막은 채 미리 준비했던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차 트렁크에 실은 뒤 어디론가 차를 몰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납치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라노에서 약 193km 떨어진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 근방의 작은 시골 농장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 테이큰에 나왔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실행되어졌습니다. 일단은 아이린이 소속된 모델 에이전시에 27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4억 원 가량의 몸값을 요구했으며 양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납치범들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열고 30만 유로, 역시나 우리나라 돈 4억 원에 아이린을 성노예로 판다는 글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상반신이 벗겨진 채 묶여있는 아이린의 사진과 함께 미국 출신, 파리에서 납치, 47kg,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린의 출신과 납치 장소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이런 온라인 경매는 철저한 보안 속에 확인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대범하고도 치밀한 납치극을 펼치고 거기다가 이런 온라인 경매 사이트까지 운영하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납치범들은 블랙 데스 그룹이라고 불리는 불법 조직이며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크웹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심층 웹이라고 합니다. 그 추적이 쉽지 않기에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이렇게도 그 악명이 자자하기에 이탈리아 경찰 역시 꾸준히 그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는데요. 2년 전쯤 유럽 사법 경찰인 유로폴이 다크웹인 블랙데스를 추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며 추적한 조직원의 집에서 블랙데스는 1994년도에 만들어졌으며 폭발, 마약, 인신매매, 무기 거래 등을 할 수 있다는 소개 팜플렛까지 발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린의 증언 역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납치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인신매매와 마약, 무기 거래 등으로 1,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162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범인들이 자신에게 자랑했다는 그 진술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서 납치 여성들은 대부분 아랍 국가들로 향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경매에 성공했으며 성노예로 낙찰받은 여성이 지루하고 질리게 되면 지인들에게 그 여성을 선물로 준다. 하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키우는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다. 이렇게 밝혀 현재 유럽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있어야만 공급이 시행되는 거겠죠. 검은 황금, 석유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아랍 지역의 부호들이 이런 성노예 경매의 주요 고객이 되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서 그들만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